아무도 넣지 말고 그냥 나한테 다이렉트로 보내. 이거 어떡하지? 막 검토도 안 해보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대표님한테 물을 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신입의 정석 새 MC를 맡게 된 그로스팀 조재원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분은 저희 더오름의 비타민 조이님 인사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더오름의 비타민 조이입니다. 아니 근데 조이님 지금 뭘 쓰고 계신 거예요? 저에게 잘 어울리는 선글라스죠. 아무래도 제 초상권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더오름에 지원서를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 자, 조이님 오늘 주제는 업무 메일을 쓰는 방법이랑 업무 전화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신입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그런 콘텐츠예요. 네네.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네. 메일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써야 사수분께서 일 잘 넣어 봐주실까요? 메일. 맞아요. 저도 회사 다니기 전에는 게임에서 인증 메일 그쵸, 오거나 보통 가입할 때 쓰거나 이러는데 주로 카카오톡도 많이 하고 DM을 많이 하기 때문에 메일을 쓰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일단 저희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메일을 어떻게 쓰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메일 교육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일 먼저 쓰는 게 메일 제목. 제목에는 메일에 핵심되는 내용을 가장 먼저 한 줄로 표현을 하고요. 혹시라도 뭐 긴급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대괄호를 이렇게 써서 긴급 문의라고 써가지고 앞쪽에 붙인 후에 메일 제목을 쓰면 상대방이 받았을 때 받아들이기 쉬우실 겁니다. 다음으로 하는 건 저는 첨부 파일 등록을 배웠는데요. 신입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첨부 파일을 누락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을 가장 먼저 등록을 해두고 메일 바디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본문 내용은 처음에 안녕하세요, 재원님. 더오름 경영지원팀 조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신원을 먼저 밝히는 편이고 그 다음 줄 한 칸 띄고 본격적인 말을 시작합니다. 왜 내가 너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걸 밝히죠. 그래서 용건을 말씀하신다는 용건을 거죠? 아주 가독성 있게 얘기를 하고요. 저는 항상 얘기 시작이 다름이 아니라 우선으로 얘기를 너무 공감이 돼. 메일을 항상 보내는데 메일 바디에서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번호를 다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B 눌러서 굵게 해서 강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이거. 네. 그리고 첨부 파일을 잊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메일 바디 밑에다가 첨부 파일 이름을 쓰거든요. 이것도 꿀팁이라면 꿀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제 이름이 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하이픈, 조이, 올림 혹은 드림을 쓰는데 두 개의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상사분들한테 쓸 때 네. 올림을 쓰면 되고요. 네. 저희 회사 사람이 아닌 다른 회사나 아니면은 동급 직책에 있는 사람분들한테 보낼 때는 드림이라고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메일을 쓰시면 조금 더 낫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메일을 다 바디를 작성하셨으면 그 후에 수신인과 참조인을 넣어서 메일을 보내시면 되는데요. 수신인과 참조인을 마지막에 쓰는 이유는 먼저 올려놨다가 내가 메일 바디를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검토도 안 하고 전송을 눌러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저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신입인 거예요. 신입인 게 티가 나는 거예요. 네, 많이 혼났어요. 참조인과 수신인은 가장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수문 참조라고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알고 있는데 보고 계신 분들 모를 것 같아서. 참조인은 수신인이 아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참조인을 쓰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사람 외에 숨겨진 어떤 다른 누군가가 이것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했을 때 수문 참조를 써서 보내긴 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제 썰을 풀자면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대표님한테 메일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대표님한테 물을 때는. 보내는 상황이었는데 대표님이 참조인에 아무도 넣지 말고 그냥 나한테 다이렉트로 보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보내셔서 이거 어떡하지? 막 검토도 안 해보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라고 했는데 그 팀장님께서 저한테 수문 참조에 나를 넣어서 보내줘. 그럼 내가 보고 틀린 거 있으면 알려줄게. 그럼 메일 취소하면 되잖아 라고 해가지고 수문 참조에 넣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꿀팁이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렇죠. 회사에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방이 우참하는 게 느껴졌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아야 하나요?
이거 진짜 저도 썰이 너무 많아요. 이거 진짜 원래 회사에서는 직급책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무슨 팀인지 무슨 부서인지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신입일 때가 있었으니 그때는 전화가 왔어요. 예? 저 왜요? 막 이런 식으로 받았다가 된통 혼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런 건 무조건 신입분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맞아요. 이 회사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여보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진짜 우참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화날 때도 있긴 해요. 얘는 왜 맨날 나한테 여보세요라고 하지? 여기가 짜장면집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이제 네. 전화 예절은 저희가 알려드리면 되니까. 그렇죠. 알려드리면 되죠. 저희가 이제 신규 입사자분들 오시면 전화 안내를 예절을 조금 알려드리긴 하는데 재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내가 누군지 어느 소속인지를 밝혀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딱 받으면 네 경영지원팀 입니다. 근데 이게 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잖아요. 뭐 내부에서 전화할 때 우리끼리 그럴 수 있는데 네, 그쵸. 외부에서 만약에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가 전화가 왔다. 네, 네. 이렇게 했을 때 전화 받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더오름 경영지원팀 조이입니다. 라고 합니다. 조이하고 저는 직급을 말하는 편인데 외부에서 전화가 온 거기 때문에 직급을 붙여주고요. 내부에서 있는 거는 직급을 굳이 붙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다 아시기도 알고 있기도 하고 하고. 왜냐면 들어오시면 소개를 하기 때문에 네. 이름만 말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직급도 말을 해주시면 좋긴 좋습니다. TV니까 잊지 마세요. 네. 다음은 전화 걸 때. 이제 제가 전화를 받아서 네 조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누군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제 인사를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소속, 이름, 직책 있으면 직책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것도 외부 전화로 걸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담당자 재원님 네. 맞으신가요? 이런 라고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화 걸 때 외부로는. 전화를 꼭 받을 때와 걸 때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저희 또 이제 옆에 사람이 비어 있을 때나 그쵸. 당겨받기라는 게 있는데 그쵸. 이 당겨받기 했을 때의 기본적인 예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당겨받는 거는 상대방이 내가 당겨받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히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대신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꼭 넣어주셔야 하는데 그래야 상대방이 전화 걸었을 때 이런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받았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신 받은 사람은 대신 받았습니다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대신 받았을 때 주의할 거는 혹시 뭐 제가 전달해 드릴 게 없을까요? 라는 말을 해서 이제 상대방이 돌아왔을 때 내가 전화를 굳이 안 해도 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아니면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꿀팁들인데 이건 신입사원들이 와서 한 번에 알아듣기 쉽지는 않을 텐데 맞아요. 해봐야 이거는 돼요. 해보면서 맞아, 배우는 거죠. 직접 한번 해봐야 돼요. 몸으로 직접 부딪혀봐야 아는 거라 맞아. 진짜 사소한 건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원래 이게. 사소한 게 가장 중요하죠. 맞아요. 저 처음에 더오름 들어와서도 정말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보통 이 높으신 분들은 딱 아시잖아요. 딱 전화 받고 나 누구 파트장인데 바로 이제 용건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얘 이렇게 했었는데 네. 요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 요즘은 네 크로스팀 조재원인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좀 많이 늦셨네요. 그렇죠. 저도 예, 이제 조금 임기응변이 늘었다고 조금 해야 있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해드린 걸로 응용하시면 아주 좋은 꿀팁이 되겠네요. 근데 뭐 저희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저희 회사의 복지가 또 전화기를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더오름에서는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일은 따로 분리를 하자라는 복지가 있어요, 여러분. 네. 사생활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사생활 존중이 되는 게 가장 그럼요. 좋죠. 오늘 처음으로 신입회전서 출연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입분들 외에도 취준생분들한테도 좋은 꿀팁이라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것에 되게 기쁨을 느끼고 있고요. 다음번에 불러주시면 저는 안 올 것 같지만 오셔야죠. 저희 더오름 들어오시면은 조이님께서 밝게 이제 맞이해 주실 거니까요. 신규분들이 오시면 저는 1시간 정도 OJT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안내도 잘 해드리고 제 얼굴보다 저희 회사의 복지나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많이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오름 비타민 조이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한 신입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